안녕하세요. 광선스 클래스 재미있는 사회책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저번에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시도들, 그런 갈망들 느껴지시나요? 동학농민운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고부, 군수의 횡포가 심하죠. 막 사람들한테 노동력을 막 착취하고 세금도 막 내라고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이렇게 정읍, 고부에서 시작이 돼서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싸움 공주 우금치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관군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전봉준이. 이거 할 때 조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노래 있잖아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런 거요.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이 노래 옛날에 조수미 씨가 부르던 노래로 많이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슬프나요?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정봉준을 생각하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녹두장군. 그쵸? 자,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 생각을 알아봅시다.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죄는 무엇이냐? 군수님의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고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때려요. 그쵸? 볼기짝을 걷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 돈을 내야 풀려난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엮어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일어나는 거죠, 운동이. 갑신정변 이후에도 일부 양반과 지방관리의 횡포는 여전히 심했다.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정봉주는 고부 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켰다. 정봉준과 동학농민군은 고부에서 시작해 전라도 일대로 세력을 넓혔다. 조선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개입을 막으려고 조선 정부와 협상해 개혁안을 약속받고 스스로 흩어졌다. 네, 다른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청이랑 일본이 또 붙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개혁안, 이렇게 좀 개혁 좀 합시다 라고 안을 내는 거죠. 탐관오리 못된 양반은 그 죄를 조사해 벌한다.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정해진 세금 외에 잡다한 세금을 폐지한다.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을 엄히 벌한다. 네. 그 못된 양반들, 탐관오리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권력을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횡포를 하는 거죠. 참고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 이겁니다. 역사 속 여성 한번 들어볼까요? 동학농민군 중에는 이소사라 불리는 여성도 있었다. 그녀는 말을 타고 동학농민군을 이끌며 전투에 참여했으나
일본군에 사로잡혀 모진 고문 끝에 죽음을 맞이했다. 네, 여정도 있었군요. 동학은 어떤 건지 볼까요? 최재우가 민간신앙과 유구, 불교, 천주교의 장점을 모아 만든 종교로 당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침. 인내천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즉 하늘이다. 예,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얼마나 와 그렇게 인간은 위대한 거야. 하늘과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존중받아야 돼. 동학농민군이 물러난 후에 일본과 청은 조선에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전쟁을 벌였다. 청일전쟁. 이후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더욱 심하게 간섭하자 동학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려고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동학농민군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의 상대가 되지 않아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패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후퇴를 거듭하다 해산했고 전봉준은 부하의 밀고로 관군에게 잡혀 처형을 당했다. 전봉준 모습입니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 동학농민군은 관군에게서 빼앗은 총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대다수는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이나 낫, 호미 같은 농기구, 장태 등을 사용했다. 장태란 대나무를 큰 항아리 모양으로 엮어 만든 닭장이다. 동학농민군은 장태를 크게 만들고 그 안에 볏짚을 가득 넣어 총알을 맞거나 높은 곳에서 밑으로 굴러 다가오는 적을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 이게 바로 장태라고 합니다. 이걸 들고 싸우는 거죠. 방어도 할 수 있고. 대나무로 이렇게 가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밤새도록 무기를 만들고 또 나가서 싸우고 했을 농민군들이 떠오르네요. 자,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